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어느 세월에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안건으로 차기 총학생회가 정해졌죠. 내년 총학생회 공약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까지 천유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총학생회 선거의 유일한 후보였던 오린 총학생회는 51%의 투표율 중 72%의 득표율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오린 총학생회는 그대에게 올인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18 오린 총학생회입니다. 우리 오린 총학생회는 학우분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린 총학생회는 학생다움이 있는 학생회, 참여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학생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약에는 기숙사 룸메이트 제도, 풋살장 야간 개장 및 추가 신설, 대규모 학생쉼터 개설 등이 있습니다. 그중 기숙사 룸메이트 제도는 기숙사 행정실과 2017 리페어 관생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획됐으며 현재 타대학 시스템 및 서버 구매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풋살장 야간 개장 및 추가 신설의 경우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화에 계획되고 있으며 풋살장 후보지는 고문원 도서관 예절관 옆 부지입니다. 또한 대규모 학생쉼터 개설은 내년 완공 예정인 GNU 국제문화회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단대별 휴대폰 충전시설 설치, 총학생회 주간 소풍 행사 등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공약들이 기획됐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이 많아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약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룸메이트 제도랑 총학생회 주관에서 소풍 간다고 하던데 그게 참 마음에 들고 모두 학생을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 괜찮은 학생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무슨 공약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린 총학생회는 지난 7월부터 공약 확인팀을 구성하여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이 학교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대표로서 더 나은 학교로 이끌어가야 할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GNU 뉴스 천유진입니다.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과연 우리 대학은 지진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나승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깨진 유리와 부서진 건물의 외벽.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를 입은 한동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건물 파손 피해가 나타나며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뎌낼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 높이 13m 이상, 그리고 기둥간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우리 학교 시설과에 따르면 현재 모든 캠퍼스 건물 194개 중 99개의 건물이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에 맞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21개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인 학생회관, 도서관, 교양동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고 학생생활관 1동에서 5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 능력이 없어서 지진에 노출될 경우에 취약하게 되고 특별히 지진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손상을 또는 붕괴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화는 1988년 처음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 당시 내진 설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시설과에서는 과학 4호관, 농생 9호관, 수의 1호관, 사회과학관, 해양체육관 건물을 올해 점검한 뒤
내년부터 내진 설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학생회관, 도서관은 리모델링 시 내진 보강을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모든 건물이 내진 보강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학내 건물의 실태가 이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지진 발생 시 대피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89%를 차지했습니다. 대피하지 않은 이유는 수업 중이어서가 과반수 이상이었고 이외에도 귀찮아서, 지진 강도가 약해서 등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 학교 측의 내진 설계 점검과 건물들의 면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GNU 뉴스 나순경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이 본격화됐는데요. 올해 12월부턴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금연구역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이곳, 바로 학교 앞의 당구장입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던 이곳에서 연기는 물론 재떨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구 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비흡연자다 보니까 담배 냄새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니까 이제 좀 당구장 가는 발걸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지난 10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흡연이 가능한 장소였지만 예외 없이 금연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시설에는 금연구역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흡연자 또한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은 업주가 지정 의무를 하지 않거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연기를 없애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라 밝혔습니다. 업주들은 필요시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주변과 학교 담장 10m까지 금연구역 지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금연구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GNU 뉴스 최민정입니다. 대학의 구성원은 교사, 직원, 그리고 학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중요한 안건이 결정될 땐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모두 전달돼야 하는데요. 모두의 목소리가 모이고 모여야 하는 곳, 바로 평의원회입니다. 장영규 기자, 평의원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평의원회는 우리 대학 내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각 부처에서 의결 및 심의를 거치면 최종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로 평의원회인데요. 보통 명예교수 규정, 교과과정 개정, 예산 등의 문제를 의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본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 대학 내 중요한 건을 결정 시 교수,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의원회는 중요한 건을 결정하고 대학 본부를 견제하는군요. 하지만 지난 9월 평의원회와 관련되어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서명운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선 우리 대학의 평의원회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대학과 비교시 발전적인 부분인데요. 문제는 구성원의 비율입니다. 총 4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의원회는 교수 40명, 직원 5명, 학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중요한 건을 결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9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평의원회 구성원 중 한 집단이 과반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항목이 생기며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질 거란 말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것으로 들려 저 또한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대학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 중 크게 바뀐 3가지를 말하자면 먼저 구성원의 한 집단이 과반을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평의원에는 심의를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 개편, 규정 제정 등이 자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심의, 자문기구로 바뀐 평의원에는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고 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되어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학 노규진 교수 회장 또한 평의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구성원 비율이 조정됐지만 우리 대학 평의원회가 의결 기능을 잃어버렸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대학 평의원회는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의 평의원회는 기존의 구성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구성원, 그리고 의결 기능을 하는 것까지도 같습니다. 교수회 측은 우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결 기능이 없어진 평의원회를 되찾고자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정 요구 후 수락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안에 맞게 우리 대학의 평의원회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구성원의 비율이 동등해지고 의결 기능까지 가진 발전적인 평의원회를 기대하겠습니다. 만약 내 집 천장에 크고 작은 구멍이 뚫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기에 놓인다면 학우 여러분들은 그대로 두실 건가요?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체육관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고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게 부서진 외벽, 낡은 창문, 굳게 닫힌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농구나 배구 등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없고 체육관은 텅 빈 채 휑합니다. 올해 9월 체육관 입구에는 수업 시간 외에는 체육관을 잠정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발생될지 모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통영 캠퍼스 체육관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0년에 준공됐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곳곳이 부식됐고 위치상 해안가 근처로 염분 때문에 노후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낡은 상태입니다. 이 체육관 천장은 공에 의한 충격이 가해지면 날카롭게 조각난 천정재들이 바닥에 떨어질 만큼 약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천장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구멍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벽이 부서진 것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 수업을 하는 교양 수업의 경우 체육관 사용이 불가피해 임시 방침에 따라 지도교수 입회하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를 불안 속에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학기 들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해서 천장에 구멍도 뚫려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셔틀콕을 이렇게 치면은 천장에 닿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무너질까 봐 조금 무서워요. 또 다른 학생들은 체육관 폐쇄가 3달째 지속되자 불만을 표출합니다. 특히 체육관 이용이 필수인 운동 동아리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비를 써서 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회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 일주일에 2번씩 하던 활동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이제 회원들도 계속 자주자주 농구하고 연습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하니까 학교 측은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고려했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해결이 지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내년 체육관 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장님께서 내년 2월 안에 천장 부분을 말끔하게 수리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음을 전달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 벌써 한 학기째. 과연 내년에는 체육관이 다시 학생들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GNU 뉴스 고혜주입니다. 악취를 풍기며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를 보고 눈살을 찌푸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해양과학대학 자취방 거리에도 쓰레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송은 기자입니다. 수업이 끝나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 정해진 장소에 버려져야 할 쓰레기가 아무 곳에나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배달시켜 먹고 남은 음식물을 박스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형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필증이 부착돼 있지 않은 채 밖에 버려져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 용품도 투명한 봉투에 담지 않고 아무렇게나 던져둡니다.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도로로 많이 날아가가지고 운전자들이 많은 위험을 받기도 하고 또 현상으로 또 안 좋게 보여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들이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으면 불법 투기 쓰레기로 분류돼 수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들은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지난 4월 통영시에선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리고자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을 위한 쓰레기 투기 방지 표지판과 단속 CCTV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CCTV에 얼굴이 나오거나 목격자가 있지 않는 이상 현장에 남아있는 쓰레기만을 가지고 범인을 찾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여러분과 같은 단기 거주자가 많은 동네는 불법 투기가 잦아 단속만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해양과학대학 자취방길. 학생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GNU 뉴스 이송은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11월 28일 오전 BNIT R&D 센터 3층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양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정보교류와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각기 다른 권역에서 추진 중인 기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력 활동과 각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 우수 분야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할 산학협력 활동 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정계준 교수는 중요한 유산이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사라지고 훼손되는 현실을 무척 가슴 아파하며 노거수와 마을숲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노거수와 마을숲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박형공 교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리빙갤러리에서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기획 초대전 인사이드2를 마련합니다. 박형공 교수는 불 켜진 창의 분위기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문양의 아크릴판을 겹치고 LED 효과를 함께 사용했는데 중첩된 공간의 이미지를 다룬 이번 작품은 궁극적으로 창 너머의 내부 공간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홍보실장 이유기 씨가 요즘 우리말께서는 안녕하신가요를 펴냈습니다. 부제로는 올바른 말글살이를 바라는 쓸모있는 걱정이라고 달았습니다. 이 책은 이유기 씨가 평소 우리말과 글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내용입니다. 이유기 씨는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뒤 경남일보에서 교열부 기자로 일했고 1994년부터 10여 년 동안 진주 우리말 우리글 살리는 모임,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의 편집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2017년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 벌써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말고사와 방학만이 남았는데요. 좋은 결과 얻으시고 즐겁게 방학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